네, 현재 코스피는 1.07%의 강세를, 특히 그 안에서는 600여 개 가까운 종목이 올라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1,011개의 종목이 상승하면서 지수는 1.64%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시장 안에서의 핵심 뉴스들 다뤄보도록 하죠. 변영인 대표, 이성우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과 관련한 주제들 찾아볼 게 많았는데 눈에 띄는 건 이 시장에서의 두 대장축들이 모두 다 강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원래는 시속 게임 하다가 오늘은 다 같이 올라요.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오늘 꼭 봐야 되는 두 개의 주제 화면으로 보시죠. 반도체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강해요. 업종 지수가 한 3.8% 코스닥 시장 안에서 올라주고 있는데 특히나 눈에 띄는 거는 디램 관련주가 강했고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주들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먼저 반도체 오늘장 상승을 좀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그 빅메모리 네. 혹은 엔비디아향으로 좀 움직였던 이오테크닉스, 이수페타시스, ISC보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기가랭 그동안 안 움직였던 종목이 강하더라고요. 네네. 오늘의 좀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그러니까 전공정단 장비나 이 소재주 같은 경우는 반등의 요인이 네. 원래는 주가가 강한 시점이 고객사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와 그다음에 이 재고 같은 경우가 바닥이 확인됐을 때가 강합니다. 이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 재고가 바닥을 칠 때 같은 경우는 디램 현물가 같은 경우가 한 차례 쫙 이렇게 빠지게 돼요. 한두 차례 빠지게 되죠. 그 의미는 뭐냐면 재고를 갖고 있던 고객사가 시장에 내놓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현물가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단가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부분에 가격 인상을 한다고 했어요. 그 네.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몇 퍼센트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디램 가격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구나라고 시장에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우선은 전공정단의 장비, 소재 이쪽 단이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 디램 쪽에서의 가격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낸드는 감산을 통해서 또 턴어라운드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던데 두 분은 그럼 현 시점에 어떤 종목을 탑3로 가장 기대되는 종목으로 꼽았을까요? 보겠습니다. 각각의 선택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보시면요. 변영인 대표님은 대덕전자와 아비코전자, 원익아이패스를 가장 기대되는 탑3로 꼽았고요. 이성 의사님은 오늘 또 강한 유진테크, 하나머티리얼즈, 여기에 SK하이닉스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변영인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한데 약간 언더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대표적인 반도체주는 아니잖아요. 저 세 그렇죠. 종목이.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기점에서는 디램,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회복률 관점에서 디램 관련주 위주로 좀 한번 종목을 한번 골라봤는데 네. 먼저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이 DDR5가 3분기부터 좀 본격적인 좀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중요 PCB, 여기 이제 새로운 PCB가 전량 이 공급 확대에 따른 어떤 역량으로 작용하다면 여기 말 그대로 이제 소재주기 때문에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인 어떤 실적 그리고 4분기의 실적 회복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먼저 서버용 그리고 전장용 FC BGA라는 어떤 신규 증설 가동이 지금 현재 시작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 현재 와이어 폰딩이라고 불리는 이 부품에서 지금 풀랩 칩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DDR4에서 DDR5로 기술 고도화가 된 시점에서의 어떤 수요량이 좀 증가될 수 있다. 그런데 대덕전자가 올해 상반기에 조금 상승세 좀 보였다가 이후에 좀 조정이 좀 굉장히 좀 깊었어요. 다른 종목들의 어떤 회복에 비해서 저는 뭐였냐면 장비주가 상반기에 어떤 반도체 섹터를 좀 주도했다면 지금부터는 업황 회복에 관련된 어떤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소재주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자라는 관점에서 대덕전자는 DDR5 수요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좀 이뤄낼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를 탑픽으로 했고 지금 반도체 안에서 소재단을 좀 더 나는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성 이사님의 선택에는 SK하이닉스가 지금 없어요. 왜냐? SK하이닉스는 또 메모리 쪽의 강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안 넣는다? 약간 무언 이유가 있을까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 대형주나 사실 최근에 상승 탄력이 좀 더 강했던 장비주.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좀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는 것. 상대적으로 아직은 좀 덜 부각됐는데 지금 오를 만큼 오른 종목들은 조정 자리로 좀 들어가는 국면들 그리고 본격적인 어떤 본업 회복에 따른 실적이 3분기 본격적으로는 4분기에 회복이 될 텐데 이 관점이라면 소재주가 즉 숫자가 좀 수반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실적 수반하에 움직여져야 되는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하반기의 어떤 실적 턴어라운드 부분에 대해서는 3분기의 영업이익의 어떤 영업 적자의 어떤 폭을 좀 축소하거나 부진한 어떤 실적을 보였던 부분이 4분기의 어떤 이 기대 효과를 좀 작용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동의를 하지만 소재주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면 아직 그렇게 좀 많이 오른 것은 아니다. 이 관점에서 저는 대덕전자 그리고 아비코전자와 원익IPS의 경우에는 장비주예요. 네. 그런데 장비주 하에서는 이 회사의 경우에는 뭐 디스플레이용 어떤 증착 장비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에 두 가지 섹터의 어떤 기대감들 좀 수반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원익IPS의 어떤 흐름도 좀 주시하자라고 참고를 해봤습니다. 네, 이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SK하이닉스보다 네. 다른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상승룸이 열려 있어 보이는 종목으로 선택했다라고 했거든요. SK하이닉스를 또 지금 탑3 세 번째 종목으로 꼽아주셨잖아요. 네. 약간 반론을 한다면은요? 뭐 좋은 접근이시고요. 예, 예, 저도 잘 들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면 SK하이닉스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이게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게 재고가 줄고 업황이 턴을 할 때는 먼저 반등을 하는 게 장비주 할인이 많이 됐다 보니까. 네. 예, 그러면 전공정단의 장비주 같은 경우가 반등하는 이유는 여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적들이 쫙 빠져요. 장비 같은 경우 이제 라인 같은 경우 보안 투자 정도만 하기 때문에 납품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재고가 쫙 쌓이고 빠지는 단계에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공정 장비주들의 주가들이 강했어요. 우리가 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주가 수준을 보는 겁니다. 유진테크는 시가총액 9,600억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과거에 이 사이클 상으로 보면 영업이익 단으로 대입을 해봤을 때 한 1,000억 정도는 회복이 가능해요. 이거는 레거드 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램 단만 봤을 때. 그런데 새롭게 HBM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러면 후공정 단에 집중되는 장비 같은 경우에 미세화, 그래서 이쪽은 많이 나가겠죠. 그런데 전공정 또한 절차가 여기에서 장비가 한 대 나가던 게 뭐 2대 뭐 이 정도로 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0억 정도 됐던 게 이제 뭐 1,200억, 1,300억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러면 장비주 그냥 보수적으로 한 12배 정도 준다면 1조 2천억 타겟이 열리는 그런 구조고요. 그렇다 보니까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제시를 한 게 한 5만 원을 제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유진테크는 5만 원의 목표가까지도 보고 있다. 네. 앞서 변영인 대표님은 나는 지금 소부장단에서 소재를 조금 더 기대한다라고 네. 했는데 그러면은 물론 뭐 그 안에서 다 매력도가 비슷비슷하겠지만 네. 조금 더 우위가 장비단이라고. 우선은 순서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장비, 뭐 저도 소재 역시 뭐 하나 머터리얼 같은 경우도 뭐 포함을 시켰고 저는 발을 다 걸쳤네요. 이렇게 살짝. 네. 네, 왠지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굉장히 평화주의자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두 분의 선택에 일치되는 종목이 없어서 약간 보고 판단하신 투자자분들에게는 이걸 다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의 선택에 고민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두 분이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매력도가 있어 보인다. 그럼 여기서 탑픽인 대덕전자의 가격 전략으로 마무리해 볼까요? 네, 대덕전자 저는 27,000원 구간, 지금 29,200원인데 29,500원까지는 좀 매수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목표가는 저는 전고점이 39,650원 7월 14일 기록을 했는데 업황 회복, 즉 4분기 기대 효과에서 실적이 좀 따라준다면 충분히 좀 36,000원까지를 목표가를 좀 수립을 좀 해드리고 이탈가, 손절가는 25,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목표 주가 36,000원, 손절가 25,000원 제시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대장인 2차 전지에서 두 분의 선택은 일치가 됐을까요? 탑3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옥석을 가려보자. 이번에도 겹치는 종목이 하나도 없네요. 변영인 대표님은 SKC, 대주전자재료, LG화학을 골랐고요. 이성우 의사님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나노신소재 이렇게 골랐습니다. 최근에 좀 핫했던 종목들 위주로 다 담으셨던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그 안에서 다 매력이 있게 핫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또 관심 갖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 넣었고 제가 알기로는 나노신소재, TCC 스틸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우선은 저는 탑픽이 에코프로 BM인 이유는 네. 우리가 지금 전기차 재고의 증대, 그 다음에 양극재 판가가 빠지는 부분, 이 부분은 뭐 2025년 기준 영업이익 1,000억, 여기에서 많게는 10%다 할인될 수 있는 요인이 존재를 해요. 네. 그 부분은 주가에 녹여졌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시가총액 30조 이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재단이 받는 밸류의
하단이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 매수 관점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자 30조 이하에서 무조건 매수한다. 내 뭐 자산을 전량 매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주가의 방향 같은 경우가 이렇게 턴을 할 때 속도가 붙는 시점이 있죠. 그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판가가 턴을 해야 돼요. 판가가 인상돼야 된다. 다시 네. 올라야 된다. 네, 그러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판가가 여기에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매출로 커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볼륨이 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3분기 실적 시즌에는 주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점을 염두에 두지만 30조 이하에서는 밸류 매력이 존재하기에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주가에서 반응이 또 이전처럼 나와주려면은 판가가 턴해야 되고 네. 아니면 판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매출을 확대시켜서 네. 그 부분의 아쉬움을 좀 메워줘야 된다. 근데 지금 당장은 좀 아직 그런 시그널이 나오진 않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3분기까지도 좀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네, 네. 시총 30조 이하는 내가 봤을 땐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으로 보인다. 네. 그럼 에코프로 BM을 만약에 현재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네네. 것 같거든요. 전략을 세운다면은 어떻게 세울까요? 보통 뭐 매수가는 28만 원 교과서적인 매수가를 제시를 했어요. 네. 비슷한 가격으로 제시를 했고 가장 중요한 게 목표가랑 손절가 부분이에요. 그렇죠. 목표가 같은 경우는 40만 원을 우선 제시를 합니다. 짧게 3분기 실적을 매출로 커버하는 부분을 보여주면 가볍게 이 정도 단가는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손절가는 20만 원인데 여기에서 주가가 20만 원에 도달을 한다는 건 시장에 뭐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때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큰 의미 없는 가격으로 우선 책정을 해놨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거는 지금 탑픽이 1등이 에코프로 BM이고 2등이 에코프로잖아요. 이사님이라면은 이 두 종목을 다 사시겠어요? 아니면 에코프로 BM이 탑이니까 그쪽으로 좀 더 비중을 확대하시겠어요? 네, BM 비중을 훨씬 높게 가고요. 어. 네, 에코프로는 비싸다 싸다의 잣대보다 딱 밸류로 보면 비싼 건 맞습니다. 명백히 맞는데 이게 시가총액 상위권 코스닥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기점에서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에 더해져서 FTSE 편입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네. 수급적인 요소로 함께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종목이었고요. 변영인 대표님의 종목은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도 아까 반도체처럼 좀 상승룸이 열려 있어 보이는 그런 종목으로 선택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흔히 아는 양극재 소재 대표적인 에코프로 BM 없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각각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사실 뭐 저의 경우에도 뭐 양극재 부분에 대한 어떤 미래가치 이 부분이 지금 주가에 선반영됐다 이런 논란들 좀 나오고 있지만 그런데 전 이제 다른 부분에서 2차 전지 뭐 구성 소재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소재가 있습니다. 물론 원가 비중에서 가장 높은 게 양극재죠. 배터리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건 양극재인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양극재가 오른 만큼의 지금 조정을 받는다. 그런데 음극재 그리고 동박 소재, 기타 뭐 전액 관련된 어떤 소재들의 상승폭 보면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SKC의 경우에는 오늘 지난해 저점보다 9월 13일 7만 8천 신저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원인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이렇게 많이 빠져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사업의 어떤 구조 개편 그리고 하반기 말레이시아의 동박 공장이 좀 가동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뭐 SKC가 장사를 좀 잘 못하고 있는 관점인가? 저는 2차 전지 섹터 하에서는 지금 양극재 어떤 주도 하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원인은 맞지만 저는 수급상의 실적 부분에서도 충분한 옥석 가리기가 소재주의 실적 개선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가치가 반영되는 시점이라면 음극재도 더 올라야 되고 동박도 더 올라야 되고 전해액도 마찬가지로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너무 양극재에만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부가 소재 하에서의 어떤 성장성과 캐파 지금 현재 가치 투자되어 있는 부분 맞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과 2025년도에 다른 부가 소재들의 어떤 성장세도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가 맞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뭐 SKC는 동박이죠. 그리고 대주 전자재료는 실리콘 음극재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음극재 시장에서 뭐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LG 화학의 경우에는 뭐 LFP 관련된 뭐 양극재 개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종목 중에 저는 주시를 좀 하고 있고 SKC의 경우에는 지금 저는 너무나 과매도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 매수 메리트가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점은 2차 전지 뭐 과거에 뭐 화학 사업과 석유 정유 사업 그리고 폴리 인더스트리 사업 부분을 좀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최근에 뭐 기초 소재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매각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이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의 어떤 재편 관점에선
안정적인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앞으로는 반도체 소재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 여력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포인트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그럼 가격 밴드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저는 지금 공격적으로 좀 매수해도 좋은 구간이다라고 봅니다. 78,000원에서 81,000원 구간, 매수가 78,000원에서 81,000원 구간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봤고 목표가 12만 원 그리고 이탈가는 74,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SKC 과매도 구간이다, 공격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했고요. 요즘 뭐 LG화학과 LG엔솔 이야기를 저희가 너무 안 해서 이것도 좀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면 좀 길게 보고 갈까 LG화학은? 다소 긴 호흡이지만 뭐 저는 2차 전지 섹터가 단타하려고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많이 빠지면 모아가도 좋다. 우리가 삼성전 반도체 섹터 우리가 모아갔다가 고가에 매도 다 하고 지금 조금 조정받는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거든요.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사실 이 밸류 가치 너무나 빠르게 좀 도달이 좀 됐지만 네. 다른 부가소재 좀 더 천천히 가지만 분명 가치 반영을 한다. 이 관점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선택 탑3는 겹쳐지는 중복된 종목이 없어서 오히려 좀 다양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각각의 선택 기준도 이야기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만기일이라고 동시효과 구간의 변동도 엄청납니다. 뭐 포스코퓨처엠 동시효과 구간에서 마이너스권도 봤는데 현재 다시 3%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1.75%의 오름세 2,579선에, 코스닥은 2%까지도 보여주네요. 900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했고요. 지금부터 클로징 마감 플러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9월 14일 우리 증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양시장에 빨간불이 좀 강하게 나왔고요. 오늘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만기를 맞아서 현물 시장에서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했지만 선물에서 어마어마하게 매수 계약이 들어왔다라는 것, 이 수급적인 변동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앞서 신강선 매니저는 어느 정도 결제를 맞아서 또 다른 장이 열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오늘장 종가는 어떤지 변동성이 컸던 마감 동시효과 지나쳤고요. 종가 체크해볼게요. 김예솔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8월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 발표에 안도하며 우리 양시장도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기관들이 6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42% 상승하면서 2,57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7거래일 만에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1.8%대 상승하면서 898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했던 가운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치매 관련된 테마로도 분류되는 기업들인데요. 엔젠바이오 보시면 알츠하이머 진단 기술을 미국에 특허 출원했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상한가로 집행하면서 마감까지도 상한가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PCL도 최근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던 기업인데요. 오늘 역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화제약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2거래일 동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오늘 18% 넘는 큰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젠큐릭스도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12% 넘는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돈제약 역시도 11%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율주행 관련한 기업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넥스트칩 역시 어제 기관들이 물량을 팔아내면서 11% 넘는 급락을 보였던 기업인데요. 오늘은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유니트론텍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8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도 10% 넘게 상승하며 유니트론텍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락 출발했지만 오늘 상승 반전하면서 7% 넘게 상승하며 거래 마쳤고요. 이 대동 농기계 기업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이 농기계 자율주행 3단계 이 정부 국가시험에 통과했다는 소식에 큰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오늘 8%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과연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지켜봐야 하는지 계속해서 시청하시죠.
네, 동시효과 딱 끝나고 집계된 상황 보니까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엄청나게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거의 만 1조 넘게 지금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같이 매수를 보여줬는데 이성 이사님, 그 CPI 우려 좀 벗겨내고 오늘 양시장 마감할 수 있었던 그 배경 또 브리핑 해주실까요? 3.7% 정도의 수치를 보여줬죠.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예상되기도 했었고 네. 유가 상승 부분은 이 다음 스텝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월가의 기준에서는 연준이 그런 표현을 했었죠. 그냥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 의존적인 금리 방향을 가겠다라는 측면에서 한 번의 인상은 더 남긴 했지만은 추가로 인상을 할까 그런 가능성까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매크로는 이 정도를 놓고 오늘 전반적인 이런 시장의 흐름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우선은 첫 번째로는 외국인의 선물 흐름 자체가 상하방으로는 크게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정도의 방향성에서 마감을 바랬고 프로그램 매수를 계속 유도를 했습니다. 선물, 현물, 차익 거래를 유도를 했고 비차익 같은 경우는 바스켓으로 오전부터 계속 들어오는 현상이 지속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의 기관 매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융투자 주체가 한 9,800억이죠. 대부분 차익 거래 요소기 때문에 내일은 이 부분에 매도가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빠진다는 게 아니라 차익 거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은 그대로 이 부분이 출회가 될 텐데 이 부분이 프로그램 매수와 연결해서 비차익 쪽에 매수가 유입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기관이 정말 많이 매수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1조 2천억 원 넘게 사들였는데 매수 상위 종목들이 좀 잠정 집계된 걸로 보면 일단 삼성전자를 오늘 좀 많이 샀고 한화생명도 강하게 매수했고 SK하이닉스 샀습니다. LG디스플레이, 페노션,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좀 눈에 띄는 게 금융주들을 좀 사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보험사들 많이 사고 증권사들에 대한 매수 혹은 또 상승도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뭔가 좀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고금리 기조에 따른 어떤 수익성 지표인데 이제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금융업 관련 이 실적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고 증권주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시비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어떤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증권주의 어떤 흐름들도 강하게 좀 움직여지는데 사실 최근에 조정받은 어떤 이슈 폭도 좀 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용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실적 개선 부분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기조 오히려 악화가 아니라 시중의 어떤 이 수익 지표에서는 상당히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긍정적인 어떤 지표를 좀 작용하면서 이게 배당 성향이 높은 금융주에 관련된 어떤 이 매수 메리트도 3분기에 좀 집중되는 효과 이 부분도 오늘 상승의 좀 원인이 아닌가 판단해봤습니다. 어제 LG전자 저희가 다뤄봤는데 오늘 LG그룹주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LG디스플레이 역시도 3.21% 상승하며 13,810원에 마감을 했고요. 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애플이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도 외국계 투자 자금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아이폰이 이제 9월에 출시가 되다 보니 이 15에 대한 인기 관심도 뜨겁잖아요. LG 디스플레이도 좀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 탄력 더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봐야 할 것 같아요. 봐야 한다는 의미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3분기 실적이 안 좋습니다. 네. 이 부분 다 아는 거. 두 번째로는 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원래 불가능이고요. 그다음에 차입금 같은 경우에 대한 이슈를 해소했어야 되는데 미리 1조 5천억 원은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게 무조건적인 호재는 아닐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결을 해봅니다. 고객사가 2조 원의 자금 같은 경우를 대줬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 이제 비전 프로 같은 경우가 출시되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중소형 단의 OLED 같은 경우를 직접 납품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상승의 촉매 요인은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부분의 개연성은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데 좀 더 확신이 들 수 있는 부분은 아이폰 15 같은 경우가 8천만 대 이상 팔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비전 프로의 출시 상반기는 거의 확실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것. 근데 어떻게 보면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거를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예상보다 좋던가 혹은 애플의 아이폰이 열풍을 불러일으키거나 또 비전 프로가 나오게 된다면 확실한 성장 동력이 되어주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오늘 오후장 특징주로는 기가레인 볼게요.
장중에 25%의 급등 속에 1,775원까지 갔다가 13.5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에는 오늘 왜 올랐나? 뭐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도 있지만 이 케이블 관련해서도 움직인 것 같거든요. 어제부터 통신 장비주들이 네. 특히나 5G 쪽이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 속에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도 기가레인이 그 후속주로 올랐던 것 같은데 이 통신 장비 기가레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2020년대부터 이 5G, 미국에서 5G 투자를 한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좋아질 것이다. 2021년도에도 상반기 좋다, 하반기 좋다. 거의 한 2년 동안 이 관련된 얘기를 지속적으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5G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좀 조정을 받았다. 뭐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의 경우에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슈 좀 편입이 좀 되면서 주가 좀 상승을 이끌어냈는데 뭐 오이 솔루션이라든가 뭐 KMW 그렇게 크게 올라간 품목이 없었는데 진짜 이번에는 과연 IRA 수혜 하에서 지금 5G 투자 적극적으로 좀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지금 현재 좀 선반영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저는 다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실적 개선이 좀 더 명확해야 돼요. 지금 한국 안에서도 5G에 대한 어떤 전체 투자라든지 뭐 전국의 어떤 이 광역망을 다 갖췄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벌써부터 뭐 6G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5G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어떤 실적 연계성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투자가 선행되는지 이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는데 일단 오늘 기점에서는 뭐 5G 관련주도 추세는 전환했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가레인을 포함한 5G 관련주들도 움직였고요. 오늘 근데 동시효과 구간에 좀 수상한 종목이 있어서 한증칼을 볼게요. 사실 한증칼이 오늘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막판 동시효과 구간에 갑자기 장대 양봉 불기둥을 만들어내면서 52,500원 무려 26% 넘는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거 뭐 매수 버튼 잘못 누른 거냐 아니면은 뭐 경영권 분쟁 이야기가 항상 한증칼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수상한 낌새가 있어서 누군가가 산 거냐 뭐 말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뭐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선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아시아나 뭐 전체적인 매각 부분에서 이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추측이고요. 네. 이런 현상은 왜 벌어지냐라고 하면은 뭐 두 번째 추측은 또 뭐 지수 편입 요인이 있는지, 근데 특별한 그런 요인도 없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만기 때 한 번씩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호가 갭을 보더라도 네. 마지막에 동시호가 타임에 23%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시간외로 매도할 수 있으면 우선 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되돌림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식의 대응을 하고 만기 날에 벌어질 수 있는 이러한 현상 중에 하나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수급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만기일에 나오는 통상 나오는 그런 현상일 수 있으니 네.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시간의 구간에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의 제보로 보면은 DENT도 오늘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확 뛰어오르면서 39,000원에 23%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옵션 만기일에 볼 수 있는 좀 이상한 현상이라고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그럼 오늘 시장 잘 무탈리도 넘어갔는데 변영애 대표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내일장에 대한 전망까지 우리의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전체적인 어떤 상황, 우려했던 상황, 즉 리스크는 좀 해소가 됐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고유가 기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어떤 우려감, 이에 따라서 미국의 연준 정책 기조가 좀 바뀔 것이다, 긴축을 더 장기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은 조금 완화됐다. 아직 뭐 미 연준의 어떤 스탠스가 정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다만 근원 CPI가 22개월치의 뭐 최저치를 좀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가장 주시하고 있는 미 연준의 부담은 덜어졌다라고 좀 평가를 해봅니다. 다음 주,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 어떤 전략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매크로 관련된 이슈는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된 것 같아요. 8월 CPI는 끝났고 PPI 지수의 어떤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다만 저는 지금 증시 이벤트라고 불리우는 일정 매매 관점에서 주요 증시 이벤트를 좀 잘 참고하면서 조정 시 매수가 유효하다. 이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이벤트를 주시하면서 조정 시 매수하자라는 거는 약간 시장에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래도 방향은 상승일 것이다. 그렇죠. 뭐 AI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ARM 상장 이슈. 그렇다면 AI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뭐 10월 초에는
유럽의 당뇨학회가 있죠. 비만 치료제. 그리고 바이오 섹터도 아직 수급적으로 좀 끝난 것은 아니라 잠시 좀 쉬어가는 자리인데 오히려 지금이 좀 모아가기 좀 좋은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성 이사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오늘 시장이 만기를 맞이해서 아침부터 프로그램을 땡겨놨죠. 네. 쫙 땡기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비차익 매도로 전환이 됐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차익은 현선물 차이로 계속 주고받는 거고요. 비차익은 바스켓으로 현물을 매수, 매도 이렇게 장중에 내놓는 겁니다. 이렇게 매도 전환을 한 의미는 뭐냐면 오늘 마지막에 오른 8포인트는 내일 반납하고 시작을 한다는 의미예요. 예, 그렇다 보니 크게 지수가 내일 한 8포인트 빠지더라도 개의치 마시고요. 내일 프로그램 차익은 원래 만기날에 이렇게 많이 출회가 되니까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 흐름을 추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장에 오늘 들어왔던 그 프로그램 비차익 부분에서 반납을 하더라도 놀라지 말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